안녕하세요. 성주농부입니다. 1월 1일 날 제가 영상을 찍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참 세월도 빠르죠. 설도 이제 딱 끝나고, 어제 보름도 이제 지나고,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전쟁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이게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저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공부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저 나무는 4m, 이게 사이머스켓 대목이 이게 18808이거든요. 18808이고 이게 실제 거리가 요 나무 보이시나요? 요거하고 저거하고 4m 간격이에요. 4m 간격인데 이게 이 1m에 1m당 이게 결과지. 1년생에서는 이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나오는 거를 1년생에 심은 나무에서는 이게 이렇게 순이 이게 이제 주지고 이거는 주간이라 그러고 이제 주지. 여기서 나오는 이 순을 결과지를 하지 않고 부처라 해요. 부처가 처음에 1년생일 부처가 굵게 보이시나요? 요거죠. 요 상태에서 제가 작년 2월 말에 전정을 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새로 받았는 이거는 결과지라 그러죠. 굵기가 이게 보통 한 요 정도 제가 재어 보니까 마이크로미터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어 보니까 한 여기 한 10mm 정도 되나? 이 너무 굵어도 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전정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한 결과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이제 결과지가 1m에 13개가 적당하다 그래요. 더 많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13개면은 저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저까지가 4m니까 13개면 4, 3, 12, 52개네, 그죠? 근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 그만큼 안 나와요. 이 안에서 이게 4m. 한 40개? 40개 정도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자, 이게, 카메라로 이게 순이 좀 잘 보이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여기, 눈이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혼자 이게 카메라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또 이렇게, 예. 이게 카메라가 좀 그렇네요. 여기 하나 있고, 요쪽에. 초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1m에 이제 그 4m에 뭐 한 50개 대충 잡고,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올해 전 3년 차거든요. 전지를 이제 할 때 전정 일본 말이라 하기도 하던데 저는 사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뭐 쉽게 그냥 전지라고 하죠. 전지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여기서 그럼 40개라고 치면은 12개가 52개면은 50개라 쳐도 10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전지를 할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요 눈을 내가 요 눈을 이용하겠다 해서 여기를 한 1cm 위에 잘라 버리면은 그러면은 10개 또는 12개를 추가적으로 받을 눈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두 눈을 이렇게 요 눈하고 이쪽에 있는 요 눈 두 개를 살리고 요 눈 위에 한 1cm 위에 여기 자르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눈 요거를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을 이렇게 자르는 것을 희생화 전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눈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싹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마디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이래 하면은 여기 이제 한 2월 말부터 서서히 이제 뭐 여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뭐 전문 용어로 일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덜 나온다 그래요. 이게 여기 잘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뺄게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 눈 하나,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요거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 간격에 뭐 한 5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요거 한 눈 남기고 여기 1cm 위에 자르든지 아니면은 요 눈을 잘라버린 희생화 전정을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개 또는 12개 눈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눈 하나, 2개, 여기서 이 눈이 안 나오도록 눈 부분을 잘라 버리는 거. 이렇게 자를 때도 그냥 자르지 마시고 이 눈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까는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버려. 이게 비스듬하게, 뭐 꼭 45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더라도, 카메라가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물이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반대로 잘라버리면 이 물이 흘러서 이 눈으로 가니까 이 눈이 곰팡이도 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뭐 조금 안 좋으니까 이 눈을 피해서 지금 비스듬하게, 지금 카메라가 잘 제가 혼자 찍으니까 아이고 이게 좀 그렇네요. 하여튼 초점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비스듬하게 뭐 45도라고 말씀드릴까요? 45도 각도로 눈을 피해서 45도 각도로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3월부터 이제 눈이 나오겠죠.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이 전체 4m에 내가 10개 눈이 더 필요하니까 보고 적당히 눈 좋은 거를 이렇게 더 받으면 10개 정도 더 받으면 되겠죠. 다 받을 필요는 없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전지할 때 어떤 거는 한 눈 전지하고 어떤 거는 두 눈 전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결과가 안 좋대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좋은지는 저는 몰라요. 하여튼 저는 공부한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올해 이게 무조건 4m 간격에 12개 정도를 눈을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더 받고 송이는 한 40개에서 45개를 다 할까 이래 싶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뭐 필요 없는 거는 눈은 이제 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 2개 있죠. 그리고 여기를 희생화 전정을 이렇게 이 요는 피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눈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눈은부터 이만큼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서 1cm 위에 자르려고 하는 거는 말라 들어갈까 싶어. 말라 들어가다 보면은 눈이 말라버리면 이제 이게 순이 안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요 순이, 그죠? 요 눈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눈이 이제 이게 자꾸 눈이 높아지면은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부터 해서 저까지 4m 식재거리에 지금 이 결과지가, 이런 결과지가 뭐 한 52개, 뭐 50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올해는 이 한 결과지에 눈을 2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한 눈에 나중에 보면은 순이 막 2개, 3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눈에서 2개의 결과지를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결과지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 결과지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포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이 결과지 하나에 막 2송이씩 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농사 지으면 절대로 포도 못 팔아먹습니다. 작년에 뭐 저거 포도 당도 안 오르고 뭐 물렁물렁한 포도, 그것 때문에 지금 포도 가격이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우리 경제학 원리에 의하면은 뭐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포도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9월 말쯤 전량 수확을 해서 저온 창고에 지금 보관하다가 설날에 제가 직거래를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완전히 제가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보니까 저도 작년에는 농업 기술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게 좀 껍질이 좀 질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어디 저쪽 마트에 뭐 질게 못 먹겠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제가 제 박스에 이름도 있고 거기 뭐 전화번호도 있고 또 심지어 제가 명함까지 여기 박스마다 안에 포장했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죠. 제 것도 좀 질기긴 한데 저도 농사 초보라 좀 질깁니다. 그렇지만은 뭐 당도라든가 식감은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제가 뭐 거기 맛보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믿고는 뭐 어떤 분은 뭐
어제 사간 분이 오늘 막 전화 와가지고 10박스 추가 주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신감을 가졌는 것은 무조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은 뭐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마케팅이라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파는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팔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까, 제값 받고. 사실 공판장 가면은 뭐 금액이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뭐 2kg 박스당 9,000원, 뭐 비싸야 만원 이런 식이잖아요. 아주 좋은 거는 뭐 그보다 좀 더 좋겠죠. 특등품 이런 것들은.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이게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거 한눈 두 눈 했거든요. 사실은 이 한 눈만 보고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 자르고 싶은데 지금 이 두 눈을 놔두고 자른 이유는 여기서 어쨌든 4m 주지 이 식재 거리가 4m니까 4m에 12개 정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이 여기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손에 가렸네요. 여기 제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여기죠. 요는 한눈.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은 이쪽에도 눈이 있어요. 두 눈. 이렇게 하고 이쪽에 눈은 가급적 피해서 이 눈 물이 나중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요 두 눈을 피해서 비스듬하게 좀 비스듬하게 뭐 45도 갈 건 없지만 이렇게 눈을 잘라버리는 이거를 희생화 전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눈, 두 눈, 여기서 한 1cm 위에 꼭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한 1cm 위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보기에는 요거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낫죠. 자꾸 제가 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카메라를 안 보게 되네요. 이거보다는 길이가 요게 좀 짧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기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이래 자르면은 여기서 나중에 일비 현상이라는데 물이 좀 많이 흐르고 이렇게 눈 부분을 잘라버리면 이걸 희생화 전정 그런데 여기서 좀 물이 적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나와도 관계는 없대요. 그게 아주 막 과하게 막 눈 하얀 막 수십 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게 너무 높아 보인다, 보기가 좀 싫다 싶으면은 한 눈, 두 눈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나는 눈이 뭐 충분히 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4m의 간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충분히 나는 뭐 한 50개, 52개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한 눈만 여기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한번 영상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한 눈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1cm 위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두 번째 눈, 두 번째 눈 이쪽에 돌아가서 두 번째 눈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눈이 어느 거냐면 요게 지금 두 번째 눈에 요게 잘 영상이 초점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두 번째 눈인데, 그럼 요거 첫 번째 눈을 살리는 걸로 해서 요거 1cm 위에 자르든지 아니면은 여기 희생화 전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자, 그럼 저는 희생화 전정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눈 부분에서 이렇게, 물론 이 눈을 피해서 나중에 물이 떨어지더라도 물이 이 눈 쪽으로 안 가도록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도 집게는 제가 위에 2단 철선은 다 빼놨어요. 다 빼고 이제 일단은 이거 하면서 제가 빼려고 안 뺐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만 순이 나오겠죠. 여기 순이 뭐 한 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몇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하나 이렇게 유인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방향이 이런 식으로 또 이건 참 눈이 아니고 눈 같은데 아니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는 이런 거는 이 방향을 여기에 이걸 살리든 뭐 이 눈을 첫 번째 눈을 살리든 두 번째 눈을 살리든 어쨌든 이런 눈은 밑으로 갈 거 없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 눈을 살려보면은 그래도 좀 방향이 달리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거는 뭐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제가 영상이 다시 요는 밑으로 이게 가지가 밑으로 굽어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는 나중에 한 9마디, 한 10마디, 11마디까지 이게 안 건드려집니다. 11마디, 뭐 잎사귀 한 10개 막 이상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면 가만히 놔뒀다가 땡기되지. 뭐 또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이거 땡겨버리면 요거 톡 떨어져 봅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한 뭐 12개 갈 때까지는 막 쭉 이래 바닥으로 쳐지더라 놔두세요. 놔둬가지고 요가 이제 제대로 이제 아물어가지고, 땡겨도 관계없다 싶을 때 이렇게 휘어가 쓱 땡기가 이렇게.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첫 번째 눈보다는 여기 두 번째 눈 이거는 뭐 떨어져 있으니까 이 뭐 45도 갈 것도 없이 바로 잘라 이렇게 한 1cm 이상 놔두고 이렇게 바로 잘라도 어쨌든 물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이 눈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눈 요거 살리면 어떻게 방향이 좀 여기 요렇게 위로 요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고래는 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눈 여기 한눈 여기가 두 눈이니까 밑에 한 1cm 위에 요 밑에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 1cm 띄우고 이렇게 전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좀 휘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고래는 유독히 또 많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저는 작년 겨울 내에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닐 멀칭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물 준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 이게 축축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과안이 마르면 안 됩니다. 마르면 안 되고 좀 항상 이렇게 수분이 좀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보통 한 5일에 300평당 한 10톤에서 15톤 정도 물 주는 거를 잘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물을 많이 주면은 이 나무의 물관이 막 굵어진다라고 하지만은 이 나무 자체가 특성이 조금 이게 좀 잎을 좀 작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기술적으로 힘들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해봤지만은 그래 하려 그러면 물을 뭐 아주 적게 주면은 이 마디도 이게 짧아집니다. 마디도 짧아지고 그러지만은 또 나무가 너무 안 크면은 어떤 분은 뭐 3년 동안 키워서 포도를 단다 그러지만 그러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보통 뭐 한 2년 만에 1년 안에 나무 다 키워가 2년째 포도를 다는 거하고 2년 키워서 3년째 포도를 다는 거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거고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파는 거를 잘 팔아야 돼요. 저는 뭐 여담이지만 어릴 때 뭐 진짜 집에 키우던 개도 5일장에가 팔아보고 부모님이 뭐 근고추도 이렇게 5일장에가 팔아온나 이러면 그 팔아오고 또 뭐 학교 다닐 때는 청양고추 그거 인기 좋을 때 그런 것도 대구 그 청가에 가져가서 팔아오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길거리 나가 제가 뭐 수확했는 거 올해 뭐 잘 팔아서 설날에 지금 시세가 조금 오른다 그러지만 일단 뭐 팔아버려야 되지. 저온 저장고에 넣어 놓으니까 뭐 지금 조금 뭐 좀 더 있다가 팔아서 그런 마음이 어저께 들더라만도 뭐 그래도 또 그게 막상 저온 저장고에 있어 가지고 아이고 이 많은 거 어떻게 팔지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제가 확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제 올해 농사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거는 5일에 300평에 10톤에서 15톤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물을 안 줘 가지고 포도알이 이게 탱글탱글하지도 않고 또 무게가 뭐 똑같은 어떤 송인 알수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그런 거. 저도 이게 물을 이제 공부한 대로 물을 듬뿍듬뿍 줬더니 이게 막 포장을 해보니까 세 송이 포장하는데 전부 다 2200 막 2000 뭐 300, 400 이런 식으로 오버가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소비자들은 좋죠. 저는
한 뭐 400 최대 400g까지 손해가 가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제가 전지하는 거에 대해 좀 알려드렸고, 또 작년에는 포도알이 좀 질겼는데 그거는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쯤 돼서 미리 제가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눈 보이죠? 여기 두 눈. 여기에 4m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50이 결과지가 한 50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굳이 두 눈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그러니까 두 눈 전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필요 없고 요 한 눈 보고 여기 잘라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요 눈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좀 피해 가지고 어떻게 잘라야 되네. 이렇게 물이 좀 안 흐르도록. 요거는 좀 자르기 애매한데,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거는 한 제가 이게 원래 저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영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럼 한눈 전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4m에 한 48개, 4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아까 한 거 보여드릴게요. 두 눈 전정을 했는데, 여기 한 눈 해서 이 결과지 하나 받고, 또 여기서도 하나 받고 해서 4m에 한 52개. 그 중에서 뭐 포도는 한 70% 가는데 조금 욕심을 더 내야 되나, 70%면 달아야 되나, 뭐 한 40개에서 한 45개 모르겠어요. 그 정도 지금 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던데, 이 나무 지나간 거하고 이 나무는 저기서 해서 이렇게 좀 T자로 제가 뻗었는데, 여기서 끝났잖아요. 끝났고 여기서 요 부분이 끝났고, 끝났고 저기서 저 나무는 이렇게 와 끝나는 지점이 주지 끝난 지점이 어딥니까? 여기네요. 여기서 끝나. 교차됐지. 여기서 요만 교차됐잖아요. 그죠?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 뭐 헤아려 보면은 교체된 것도 순위 뭐 여기서부터 하나, 둘, 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되네요. 9개.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또 늘어날 것이고, 이 정도 교체되는 거는 뭐 햇볕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눈이 없잖아요. 비어붙잖아요. 여기 이 철선 밑에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눈을 잘라버렸더니 여기 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초에는 그러면 새로 나온 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받았잖아요. 받았더니 이게 다시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거는 지금 포도를 수확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여기 수확한 거예요. 여기도 포도가 달렸죠. 여기도 달렸죠. 포도 두 개나 달아버렸네. 한 개 달아야 되는데 하나 띠내는 걸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워놓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송이나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쪽이 많이 비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비었는데 여기 새로 났죠. 요런 새로 났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많이 났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철선 밑에 뭐 필요 없다 그래가 다 잘랐는데, 이거 하나, 요것도 요 결과 요것도 새로 났는 거고,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새로 났는 거. 이거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 만약에 진짜 철선이 이만큼 밑에 필요 없다 그러면 다 잘라버리면 이만큼 다섯 송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농사를 시작했는데, 또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듣고, 어쨌든 뭐 농사 지을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무슨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가셔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의 그 밴더의 그 회원분 중에 포도농사신 회원분 중에 그게 자기 프사에 올라왔는 글이 제가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농사는 99%가 과학이고 5%가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과학이 95% 과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어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하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실험해 보기에는 무슨 실험해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촌진흥청이나 어떤 분들이 연구했는 결과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는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거니까 그런 책들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교육기관에 가면은 뭐 박사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농사도 오래 지은 분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거를 내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내가 시간 절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전지에 대해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뭐 또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댓글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최대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만 2년 됐는 나무잖아, 그죠? 그래서 나무는 새롭게 이제 농장을 개원하실 분들은 나무는 무조건 좋은 거 사다 심으세요. 좋은 거. 뭐 캐봤자 돈 몇천 원 차인데, 그 전체 뭐 한 2,000평, 뭐 3,000평 하더라도 이 나무값은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돈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어디 가가 묘목 좋은 거 뭐 살 때는 무조건 좋은 거 달라 그러지. 그래서 뭐 깎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깎자 하지 마. 무조건 제일 좋은 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농장 그 묘목 농장주 사장님도 보고 그래 뭐 또 이거 좀 서비스 줄게 이렇게 하지. 예. 그뭐 인색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조건 가서 뭐 좋은 거를 막 깎으려고 우리 뭐 중고차 살 때 그런 말 있잖아, 그죠? 싸면서 좋은 차는 없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묘목은 엄청 좋은 거 무조건 자기 땅에 맞는 그 이제 토양 검사도 물론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묘목 그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내 땅에 맞는 묘목을 좀 추천해도 이렇게 얘기가 좋은 거 무조건 좋은 거를 갖다 심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